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천 개의 별이 반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이 광경은 사실 과거의 모습이죠.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만큼 우리는 언제나 과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주는 얼마나 살아있을까요?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해 왔으나 현재는 별 생성이 줄어드는 우주적 끝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변화하는 우주,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은하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천문학자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주의 상당 부분이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별의 탄생은 오래전에 정점을 찍었고 은하들은 하나둘씩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의 황혼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1940년 스웨덴의 물리학자 에릭 홀버그는 스톡홀름의 한 체육관에서 놀라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74개의 전구와 광수신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은하의 충돌을 시뮬레이션했죠. 전구는 별을 상징했고 빛의 세기는 중력을 대신했습니다. 홀버그는 1시간씩 며칠씩 전구를 옮기며 측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인류 최초로 우주의 진화를 목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주가 변한다는 사실은 그리 오래전에 밝혀진 게 아닙니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우주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죠. 하지만 에드윈 허블이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950년대 후반 전파 망원경이 등장하면서 더 놀라운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퀘이사라는 이상한 천체를 발견했죠. 100만 개의 은하보다 밝게 빛나는 이 괴물들은 모두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퀘이사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과거의 우주는 지금과 달랐다는 것, 그리고 퀘이사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죠. 우주는 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살아 움직이고 진화하고 변화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먼 우주를 관측한 결과도 같은 사실을 말해줍니다. 빅뱅 이후 수억 년밖에 안 된 초기 은하들은 지금의 은하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훨씬 작고 불규칙했으며 폭발적으로 별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리고 약 100억 년 전 빅뱅 이후 30억 년쯤 됐을 때 우주는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시기를 우주의 정오라고 부릅니다. 별의 형성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죠. 당시 은하들은 지금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별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그 시대에 지적 생명체가 있었다면 그들이 본 밤하늘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우리는 겨우 3,000개의 별을 맨눈으로 볼 수 있지만 그들은 3만 개 이상의 별을 볼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늘은 별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우주는 생명으로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별의 형성은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했고 우주는 정오에서 오후로 그리고 저녁으로 접어들었죠. 지금 우리 은하수는 1년에 겨우 7개의 별만 만들어냅니다. 10만 광이 넘는 공간에서 단 7개만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주를 죽이고 있는 걸까요? 답은 여러 가지랍니다. 먼저 우주의 팽창 자체가 문제입니다.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면서 새로운 물질을 공급받기 어려워졌죠. 초기 우주에서는 가스가 필라멘트를 따라 은하로 흘러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공급이 거의 끊겼습니다. 두 번째는 별 자체가 만들어내는 문제입니다. 거대한 별들은 강력한 항성풍을 뿜어내며 주변 가스를 가열합니다. 뜨거운 가스는 음축될 수 없고 별이 될 수 없죠. 게다가 초신성이 폭발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가스를 은하 밖으로 날려버립니다. 세 번째는 은하들끼리의 충돌입니다. 초기 우주에서 은하들은 자주 충돌했고 그때마다 폭발적으로 별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가스를 소모해버렸죠. 게다가 충돌로 인해 중심의 블랙홀이 활성화되면서 은하 전체를 가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치명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질량 블랙홀입니다. 거의 모든 은하의 중심에는 거대한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죠.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 물질을 삼킬 때면 퀘이사로 변해 은하 전체를 불태웁니다. M87이라는 타원 은하가 좋은 예입니다. 1781년 프랑스 천문학자 샤르 메시에가 발견한 이 은하는 수조 개의 별을 품고 있지만 지금은 거의 죽어 있습니다. 새로운 별이 거의 태어나지 않고 남은 별들도 대부분 작고 어두운 적색 외성뿐이죠.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이 M87의 중심을 관측했을 때 천문학자들은 범죄 현장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블랙홀이 만들어낸 제트가 은하를 관통하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텅 빈 공간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블랙홀이 은하를 내부에서부터 죽인 거죠. 우주의 모든 은하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겁니다. 우리 은하수도 예외는 아닙니다. 약 40억 년 후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하면 두 은하의 블랙홀이 합쳐지면서 퀘이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별들이 은하 밖으로 튕겨나갈 거예요. 하지만 은하의 죽음이 우주의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긴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죠. 천억 후 관측 가능한 우주의 다른 은하들은 모두 사라질 겁니다. 암흑 에너지의 가속 팽창 때문에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멀어지면서 말이죠. 그때쯤이면 새로운 종류의 별이 나타날 겁니다. 푸른 외성이라는 작지만 뜨거운 별들이죠. 그리고 1조 년쯤 지나면 얼어붙은 별이 등장합니다. 표면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는 얼음 구름에 둘러싸인 이상한 별들이죠. 10조 년에서 100조 년 사이에 마지막 별이 태어날 겁니다. 그 후로는 갈색 외성들이 가끔 충돌해서 적색 외성을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20조쯤 지나면 우주에서 마지막 별이 꺼질 겁니다. 그 후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우주는 천천히 분해될 겁니다. 행성들은 모항성에서 떨어져 나가고 블랙홀은 호킹 복사로 증발하며 검은 외성들도 결국 초신성으로 폭발하겠죠.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이 먼 미래 10의 1500승년쯤 지나면 마지막 종류의 별이 나타날 겁니다. 철별이라고 불리는 순수한 철로 이루어진 천체들이죠. 절대 0도에 가까운 온도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이 별들이 우주 최후의 등불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양자 터널링을 통해 모든 물질이 분해되고 우주는 텅 빈 공간과 아원자 입자들의 얇은 수프만 남게 될 거예요. 이 모든 쇠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주의 정오는 100억 전에 지나갔고 우리는 지금 황혼기를 살고 있습니다. 별의 형성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은하들은 하나둘씩 빛을 잃어가고 있죠. 변화하는 우주 속에서 별을 만들어낸 바로 그 힘이 이제는 자신이 창조한 것들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암울한 운명도 관점의 문제입니다. 우주는 아직 겨우 138억 살에 불과하니까요. 우주의 타임라인 전체로 보면 우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겁니다. 우주의 정오에서 쇠퇴로 가는 이 과정은 사실 우주가 오래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일 뿐이죠. 앞으로 펼쳐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상상도 못할 새로운 경이로움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주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르죠.